자, 리스트 태그로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js003 이고요. 자, 데이터 type.html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J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름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 하나 생성을, 이거 아니죠? 잘못 만들 뻔했네요. 자, 파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도 스크립트 이용해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 자, 일단은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자, ES5 기준 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아이가 자, 바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이가 문자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숫자와 문자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쵸? 뭐 엄청 복잡해 보이는 아이들을 보셨지만 그냥 문자는 따옴표 감싸면 되고요. 숫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를 쓰면 끝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외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은 소위 논리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논리적인 거, 겨 아니와라고 말하는 그 아이를 말합니다. 즉, true냐, false냐를 비교하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논리형이라고 하는 거 참, 거짓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심볼이라고 많이 나올 텐데 이건 ES5가 아니에요. ES6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객체가 나옵니다. 객체. 객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엇은 무엇이다. 프로퍼티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CSS가 그럼 뭐예요? 객체 타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바로 함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논리형 밑에 많이 쓰는데 특수형이라 그래서 null이라든가 undefined NED 네, 라는 아이를 가집니다. 굉장히 요거는 조금 특이한 아이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없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ES6로 넘어가면서 또 일부는 또 좀 다른 형식으로 개편이 돼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객체는 사실 객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객체는 객체가 있고요. 배열이 있습니다. 네, 뭔 소리야? 쉽죠? 둘 모두 객체 타입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크마 6가 아니라 5 쪽에서도 함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냥 소위 말해서 펑션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뭐라고? 선언식과 표현식이라고 우선 나눠 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명함수, 익명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차이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숫자라는 개념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생성해가지고 자, 저는 맨 첫 줄에는 항상 파일 이름 써서 그리고 JS 문서를 자 열어서 자,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 숫자라는 변수가 도대체 뭐냐, 데이터 타입이 뭐냐 정확하게는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변수 저는 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0입니다. 콘솔 로그로 저는 n의 값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숫자 10이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파란색 글자로 나오면 저는 숫자이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숫자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봐서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떤 분이 얘기하죠. 차요 더하기 10 한번 해보죠. 20 더해지잖아. 숫자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끔 이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정말로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 타입을 보여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수 타입이라고 하나 만들어서요, n이라고 하는 아이를 저는 타입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타입 오브. 그래서 이 자리에 컴마 타입 이라고 써볼 겁니다. 이상한 값이 나왔네요. 이게 아닌가봐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넘버라고 값이 나오는 거죠. 문자로 이 아이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문자로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게 문자구나, 아니 숫자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타입 오브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자, 몇 번 이제 슬쩍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하신 것 중에 이름, 어떠한 이름이 들어가고 괄호가 들어가 있는 이 형태 있죠.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진 아이들을 소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불러온다,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타입 오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어요. 그런 함수들은 그냥 타입 오브 이러면 동작 안 해요. 이렇게 쓰면 동작을 해요. 이때 이 사이에다가 어떠한 값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 쓰게 되는 이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통해서 뭐 한다? 매개체가 된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너무 두 번 쓰면 헷갈린다. 자, 매개 변수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매개 변수를 매개체가 되는 변수를 넣는다. 말이 되게 어렵죠? 쉬운 말 아니에요. 매개 변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만 얘기해요. 그러고 싶은데 너무 여기저기서 다른 이름을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프로퍼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성명. 자,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모르게 찾아볼까요? 자, 인터넷으로 자, 인수 검색을 하면 자, 뚝뚝뚝뚝 안 나오나? 매개 변수. 파라미터군요. 파라미터 아규먼트. 자, 여기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인수를 아규먼트. 너무 오랜만에 이름 쓰다 보니까. 자, 근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이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매개 변수라는 것과 이 인수라는 것을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은 아이예요. 사실은. 또 나중에 찾아보면 인자라고 또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 인수나 인자나 같은 아이를 지칭하는 건데 던져주는 지점에서 받는 지점에서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명칭이 다른 것 뿐이지 파라미터라고 쓰거나 아규먼트라고 쓰거나 매개 변수라고 쓰거나 인수라고 쓰거나 그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름을 다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여기 그놈이다. 네. 자, 인자. 이것도 파라미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아이를 지칭한다. 자, 그래서 모두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자, 저는 t라고 하나 써볼게요. 일부러 그냥 작게 썼어요. 저는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를 써보겠습니다. 따옴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콘솔 로그로 저는 t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값은 이렇게 텍스트라고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글자가 나오네. 이게 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검은색 글씨잖아. 또는 여기다 10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텍스트 10이 되니까 이건 문자야. 이건 소위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저는 아까 위에서 봤던 타입 변수명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갖다 쓰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꾸면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타입 오브 t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변수 이 아이를 타입 체크를 하는 기능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죠. 컴마 타입 위에서 한 타입은 n에 대한 것을 체크한 거고 밑에서 체크한 것은
텍스트에 관한 것을 체크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곳에는 스트링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아니 왜 위에선 따옴표가 나오고 밑에서 스트링이 나오나 따옴표가 없나요? 숫자였으니까 문자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가 있는 것 뿐이고요. 문자였으니까 그냥 구분 편하게 하려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스트링은 문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숫자라는 것을 파악하고 문자라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죠. 바, B, O, O, L. 이거는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겨, 아니요 라는 형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라고 한다면 true. 이거 문자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자체가 그냥 기능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콘솔 로그로 저는 bol이라고 값을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글자가 떠요. 그럼 저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도 따옴표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에러로 나옵니다. text is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어요. 이거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문자예요 라고 다시 선언했더니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에러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불이라고 썼을 때 값이 참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반대도 있나요? 네, false도 있습니다. 참, 거짓 이란 뜻인 거죠. 중립은요, 난 기도 아니고 겨 아니요 했을 때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only, 참, 거짓 두 가지만 판단하는 아이예요. 자바스크립트의 타입 중에 하나인 거죠. 자, false와 true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자, 즉 string. 그 다음 여기는 숫자, 넘버. 어디 갔니? 자, 도도도도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타입이라고 하는 요걸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놓고 쓰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낫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럼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불리언 타입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쓸게요. 불리언. 왜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자, BOLEAN 맞죠? 그럼 여기다가 타입 체크 해볼까요? 타입은 타입 오브 라고 쓰고 불 변수값 넣어주면, 그리고 컴마 타입을 체크를 하면 오른쪽에 내용 보시면 참입니다. 불리언이라고 하는 형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다면 false라고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참 거짓밖에 없어요. 자, 변수 null이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자, nn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름이지만 null이라고 쓸 거고요. 얘도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자체가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솔 로그로 null이라고, 아이고 nn이구나. nn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면 null이라고 하는 이렇게 회색 톤으로 글자가 떠요. 이건 뭐냐면 원래 비워주는 아이예요. nn이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 원래 10이었어요. 근데 나 이거 초기화 제로로 만들 거야. 아예 없던 걸로. 그러면 nn은 null, 비워줘. 이렇게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건 잘못 쓰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없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끔씩
널 문자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좀 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좀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널이라고 하는 뜻은 값을 없애버리겠다, 초기화하겠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요 널이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타입 체크를 했을 때 타입 오브 NN이라고 확인하시면 자, 띡띡 컴마 타입 객체라고 이름이 뜹니다. 되게 희한하죠? 오브젝트라는 건 객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형으로 안 뜨고 조금 다른 어떤 성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특수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더 하나를 더 해보자면 자, UND라고 쓰고요. undefined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자, undefined. 자, 얘도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UND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값은 undefined라고 뜨고요. 타입 자, 타입 오브 UND라고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얘는 또 undefined로 뜹니다. 되게 희한한 타입을 체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이와 undefined로 따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이 두 개를 통칭 특수형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둘 다 값이 비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널도 좀 이상하지만 이 undefined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왜냐면 여기 undefin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콘솔에다가 제가 my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 밑에다 써도 상관없고요, 위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 어디를 찾아봐도 my라고 하는 변수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결과는 my is not defined. my라고 하는 아이를 정의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잘못 썼어요. 에러가 납니다. 그렇구나, 나 안 썼구나. 변수 my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값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my는 undefined, 정의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왜? 값이 없잖아요. 미정이잖아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마지막 하나, 원래대로라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다 절차 지향이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절차 지향이에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변수를 먼저 확인하고 변수 값은 나중에 선언하면 이건 에러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안 나고 정의 내린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얘를 저 밑에 어딘가로 가져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까 보신 게,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변수명의 undefined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특수성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이스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써야지. 자, 호이스팅 현상. 자,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냥 뭐 크게 보면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보이는 요 타워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호이스팅이라고 검색을 해도 동일한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호이스팅이라는 현상은요, 변수를 이렇게 먼저 만들면 이 값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정의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으면 아예 만든 적이 없으니까 미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건 undefined.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defined,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미정의됐습니다, 값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이스팅 현상이 뭐냐면 되게 이상한 게, 이렇게 만들어도요, 컴퓨터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걸 그대로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지가 사실 뭐냐면 여기 있는 타입도 이렇게, 여기는 and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t도, 그 다음에 뭐야, 불도 ann도, 왜 한글이니, 자 t 불 nn,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의 이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맨 첫 줄에 올라가서 대기를 타고 버리는 거예요. 이 변수 이름을 딱 만드는 순간 이걸 호이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이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선언했네? 그럼 콘솔로 찍어보면 아무리 여기 밑에 있어도 뭐가 됩니까? undefined, 값이 없으니까 일단 미정이야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존재는 하거든. 존재하거든요. 어디서 변수를 만들든 간에, 특정한 경우 한두 개 빼고는 어디서 만들든 간에 그 값은 인지해버리는 거예요. 맨 위로 그냥 끌어올려서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undefined가 뜰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호이스팅 현상입니다. 변수명을, 또는 나중에 함수도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생성하지 않더라도 상단으로 끌어올려져서 배치가 되는 현상,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인지가 되는 현상을 호이스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는 ES6로 넘어오면서 이건 좀 잘못된 코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후에 배우실 변수는 요 변수 바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let이라는 아이와 const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배우실 겁니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라는 변수는 삭제가 될 거고요, let과 const라는 두 가지로 파생된 다른 이름으로 새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안 배우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어느 누구는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옛날 방식으로 먼저 개념 파악하고 넘어가자 하는 겁니다. 미리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세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바를 썼으면 let과 const를 안 쓰는 거예요. let과 const를 썼으면 바를 쓰면 안 돼요. 태생이 달라요. 배트맨과 초코가 같이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이팅 현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슬쩍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ndefined는 그래서 undefined 그대로 가요. 개념 자체가. 그리고 null이라는 값은 초기화하겠다라는 값으로 그냥 말 그대로 비우겠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null을 쓰기보다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n는 이렇게 비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실제로는. 아니면 숫자로 대체한다면 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 개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는 게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의 가장 기본형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레벨을 올려서 자, 여기는 뭐 변수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써볼까요? 자, 뭔가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로 라인 자, 쓰면 이렇게 선이 생기겠죠? 자,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좀 고급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저는 obj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단순 저장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뭔가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곳에다 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띠링. 이게 뭐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SS에서 표현하는 그 중거로 맞습니다. 저장하는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콘솔로 찍어보겠습니다. 콘솔. 자, 로그로 obj라고 하는 아이를 값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언더바 프로토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얘가 나오면 그냥 딸려 나온 아이 그냥 이렇게만 신경 쓰세요. 모르는 아이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그냥 뭔가 중괄호 하나가 덜렁 나온다. 세로 고침 누르시면 계속 똑같은 아이가 나올 겁니다. 자, 중괄호일 때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CSS에서 프로퍼티와 밸류라는 형태로 많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스마트폰 회사와 제품명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하면 여러분들은 갤럭시가 많이들 생각나시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으로 표현 안 해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컴마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애플하면 아이폰이라고 생각이 나시겠죠. 대표적인 거니까. 또 컴마 또 생각나시는 거 구글 하면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픽셀이라는 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스마트폰 만들었죠? 서피스. 서피스 단어가 뭐지? 그냥 쓸데없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서피스. SURFAC구나. 자, SURFACE.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앞부분은 제가 따옴표를 안 썼는데 소위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거에 뒤에 있는 이 값 자체가 문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단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ther brand 라고 썼을 때 뭐가 나올까요? 그냥 스마트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아이의 특징은 위에 콤마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 아이는 잘 보시면 위에랑은 다르게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했어요. 자, 띄어쓰기를 해서도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는데 띄어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따옴표를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에러예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따옴표를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이 되시면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것과 안 써도 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값 자체가 문자면 따옴표로 쓰고 프로퍼티 속성명 자체는 따옴표를 안 써도 되지만 이게 칸 띄우기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써라. 우리가 CSS 쓸 때 똑같은 개념 썼죠. 폰트 페이스 쓸 때. 자, 같은 개념입니다. 폰트 패밀리처럼. 그래서 이 값 자체를 그대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구글은 픽셀, MS는 서피스, 어더브랜드는 스마트폰, 삼성은 갤럭시. 순서는 상관없어요. 얘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순서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뒤엉켜버려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 아이를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이걸 갖다 어디다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건데 라고 한다면 나 삼성폰 쓰고 싶은데 삼성폰은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다가 삼성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obj라는 변수에 이 중에 나는 삼성이라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값은 갤럭시라고 이렇게 튀어나와 주는 아이. 이걸 객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매개체가 돼서 실제 나오는 값을 원하는 거예요. 찾아낼 때. 그럼 픽셀폰을 찾고 싶으면 구글이라고 쓰면 되겠죠. 구글이 안 썼네. GL인데. 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구글이라고 바꿨으면 당연히 픽셀이라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어더 브랜드는 어떻게 써요? 어더 브랜드. 이건 되게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그럼 따옴표 붙이면 되지 않나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저런 식의 표현이 된 스트링은 없습니다. 신텍스 에러, 문법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방법이 대괄호 점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값을 알려줍니다. 그럼 삼성도 저렇게 되나요? 네, 삼성도 됩니다. MS도 되나요? 됩니다. 그럼 저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대괄호 감싸야 되고 따옴표 맨날 써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점으로 연결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정말 특수성으로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식의 네이밍을 가지는 경우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자, 이런 아이를 객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러한 아이가 객체가 맞는가 라고 확인을 해보자면 타입이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타입 of obj 검사를 해서 콘솔 로그로 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대놓고 튀어나올 겁니다. 자,
obj와 함께 확인해 보신다면 당연히 앞에 부분 객체 그대로 나올 것이고 뒤에 따옴표 오브젝트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대로가 맞겠죠. 자,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널의 오브젝트라는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이 자체의 값을 비워놨다는 뜻으로 오브젝트, 사실 그렇게 보면 같은 개념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비교했다가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오브젝트라 이름만 가질 뿐이지 다른 아이라고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객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객체라고 하는구나 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해당하는 여러가지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 목록에 대한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소위 정의를 내리는 것. 자, 무엇에 대한 정의를 판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고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브젝트는 표현이 중괄호로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안에도 컴마로 구분한다는 거 CSS는 세미콜론, 자바스크립트는 컴마 이런 차이점 구분하시면 나중에 매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라는 것에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배열은 목록의 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또 다른 말로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목차, 목록. 리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의 리스트? 그거 맞아요. 그 리스트 맞아요. 네. 그럼 객체도 있나요? 다른 쪽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책 잡으면 이름 써있고 뒤에 대한 설명 써있잖아요. 사전처럼.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표현법이, 자, 배열은 어레이라고 하고요. 대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ARY라고 쓸게요. 자, 변수명으로 대괄호를 쓰고요. 콘솔 로그에다가 자, ARY에 대한 표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중괄호 표시로 했잖아요. 이번엔 대괄호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걸 브라켓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 브라켓이라고 표시된 요 내부에다 뭔가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 앞에 걸 딱 눌러보면 처음에 봤던 것처럼 또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 것까지만 보세요. 랭스 개수가 0이래요.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안엔 도대체 뭘 넣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스마트폰 회사의 이름을 나열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있고요. LG도 있으니까 LG도 넣을게요. 또 누가 있나요? 샤오미. 자, 샤오미 XIAOMI. 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더 많이 있겠지만 이게 나열이죠. 목록이고. 네. 그럼 내가 이 목록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ARY라고 그냥 그대로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총 5개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쓴 그대로 들어가요. 쓴 그대로. 그리고 띡 눌러보면
0은 삼성, 1은 MS, 2는 구글, 3은 LG, 4는 샤오미 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개수는 5개입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어허. 그럼 얘는 표현 어떻게 해요? 잘 보시면 앞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0 콜론 이름이죠. 위에 애플 콜론 이름이죠. 개념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아하, 점 0 안 나옵니다. 에러 납니다. 아규먼트 리스트. 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표현법 하나 더 보셨던 식으로 쓰면 나온다는 거죠. 점 빼고 얘는 문자 안 쓰나요? 안 써요. 다운표 안 써요. 그럼 왜 숫자 0을 써요? 첫 번째는 삼성인데 자바스크립트는 첫 번째를 0으로 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첫 번째를 0으로 봐요. 자, CSS는 첫 번째를 1, JS는 첫 번째를 0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0을 첫 번째라고 보고요. CSS가 조금 특이하게 1로 봐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 달라요. 개발자 관점이냐 디자이너 관점이냐 얘긴데,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그냥 소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기 편한 대로 만들어진 아니고요. JS는 애초에 시작하는 출발 지점부터 본다라고 봐서 0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살, 미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0살. 그 차이예요. 매우 간단하죠?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나는 저기는 구글을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0, 1, 2니까 2 라고 쓰면 구글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입에다가 타입 오브 ARY라고 써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콘솔 로그로 값은 오브젝트라고 튀어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아이도 오브젝트, 얘도 오브젝트네? 왜 이렇게 계속 오브젝트라고 튀어나오지?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개념이 배열에서도 얘도 똑같이 0은 삼성, 1은 MS, 2는 구글 개념이 같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표현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0, .1, .2는 안 되는 것 뿐인 거고, 그냥 배열 형식으로 안에 1, 2, 3, 4, 5 순서로 가진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배열은 순서를 가질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순서를 가질 수 없죠. 순서가 없는 리스트죠, 따지면. 약간 DTDD 같은 개념이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순서가 없는 리스트는 오브젝트. 리스트라기보다 얘는 그냥 객체 자체예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어레이, 배열, 객체 둘 차이를 잘 구분을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제가 다 써놓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뭐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뭐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일단은 뺐고요. 자, 쓱 내려가서
이런 아이도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 자바스크립트하고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시면 컨스트럭터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자, 뜻. 그러면 건설자. 자, 생성자라는 뜻이죠. 생성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성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왜냐면 이 아이를 보면 constructor 오브젝트, constructor, constructor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사실은 더 디테일한 되게 복잡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점검용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 저런 아이가 있구나 정도만 판단하십시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던 것 중에 자, 변수 con이라고 쓰고요. 자, obj 오브젝트에 constructor 라고 해서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검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콘. 자, 이것은 결과는 이거고, 그 다음에 다시 컨 어레이는 컨스트럭터 한 번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는 컨 결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아래쪽에 오브젝트 그리고 어레이라고 나오는데 앞뒤로 뭔가 되게 괴상하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당장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디 갔니? 이렇게 쓴다고는 하는데 자,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띠디딕 object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true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같다 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형 타입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객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A가 대문자로 쓰는 것은 배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이름이에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컨스트럭터 표현은, 오브젝트라는 UI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라는 것의 표현과 같은 건가요? 형 타입이 맞는 건가요? 값이 맞는 건가요? 얘는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값과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가요? 형 타입이 맞나요? 했을 때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true면 얘는 객체다 라고 이야기를 둘 모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는에 대한 표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에 들어있는 본디 기능, 객체와 배열은 모두 객체로 뜨는데 진짜로 객체 자체인지 배열 그 자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번 더 점검한 거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